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시지만 정작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명치가 늘 답답하고 딱딱한 느낌이 드십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십니까? 담적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몇 년째 위산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 지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 김현우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실천 방법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실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남자분이셨어요. 명치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4개월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지셨어요. 처음에는 대형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으셨고 위산 억제제를 처방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다음엔 한의원에 가셔서 담적병 진단을 받으시고 침도 맞고 한약도 몇 달치를 드셨는데 처음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셨어요. 이분이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는 손발이 차갑고 어지럽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직장도 몇 달째 휴직 중이셨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이분은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몇 달을 그렇게 버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스트레스가 위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소화가 참 잘 됩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 갑자기 기분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위가 확 쓰리고 배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우리 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온몸의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40대 분처럼 몇 달씩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체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간질액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액체가 간질액입니다. 이 간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고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도 이 통로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질액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생명 통로입니다. 오랜 스트레스로 체액이 줄어들면 이 간질액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간질액이 부족해지면 위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폐물도 배출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 세포들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 전기가 끊기는 것처럼 위라는 공장이 일을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적병 환자분들의 명치 부분을 실제로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담이 쌓인 것, 노폐물 덩어리가 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 딱딱함은 덩어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위 조직 자체가 간질액이 너무 부족해서 바싹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사막에 있는 마른 땅을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고 갈라진 그 땅처럼 위 조직이 굳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 입구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겼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할까요? 구토가 심하게 나와야 합니다. 음식이 막혀서 다 올라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담적병 환자분들을 보면 그런 심한 구토 증상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배가 빵빵한 것이지 음식이 막혀서 못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담적병은 덩어리 문제가 아니라 간질액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50대, 60대 이후에 이 진단을 받으십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이 괄약근이 꽉 닫혀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괄약근을 이루는 세포들도 간질액이 부족하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새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탱탱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말라버린 고무줄은 탄력이 없어지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괄약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질액이 부족하면 괄약근 세포들이 힘을 잃고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 괄약근은 식사를 조금 많이 하거나 눕거나 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내버려 둡니다. 식도는 위산을 버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타는 느낌, 쓰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위산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위산을 줄여서 역류가 돼도 덜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위산을 억제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 흡수도 방해됩니다. 근본 치료는 괄약근 세포들이 힘을 되찾는 것이고 그러려면 간질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세포가 오랫동안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받지 못해서 세포 자체가 얇아지고 위축된 상태입니다. 장상피화생은 위세포가 너무 약해져서 장세포처럼 변하는 거예요. 원래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면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근본 원인은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간질액이 부족해서 위세포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진단을 받으신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대부분의 경우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간질액을 충분히 채워줘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맹물을 많이 마셔도 간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물은 우리 몸의 삼투압 균형을 깨뜨립니다. 세포 안과 밖의 체액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맹물을 마시면 체액의 농도가 묽어지면서 오히려 세포가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 무슨 성분인지 아십니까? 바로 0.9% 식염수입니다. 소금물입니다.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농도로 만든 소금물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500ml, 종이컵으로 2컵 반 정도의 소금 3g, 밥숟가락으로 반 티스푼 정도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염도가 약 0.5에서 0.6%가 됩니다. 이 소금물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맹물로 드셔도 되고, 식사와 식사 사이, 배고프지 않을 때 중간중간 조금씩 나눠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짜게 드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짜게 드시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국과 찌개를 너무 짜게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아주 약간의 소금을 타서 드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국물 음식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때문에 국물을 드시지 말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위세포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간질액이 충분해야 하고 국물 음식은 간질액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콩나물국 같은 우리 전통 국물 음식이 위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드시던 그 음식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은 수백 년에 걸쳐 우리 몸에 맞게 발전해온 것이에요. 단, 너무 짜지 않게 적당한 간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 가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커피와 술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간질액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강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체액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기 전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가 가장 취약한 시간에 카페인으로 간질액을 더 빼앗는 것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기도 합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을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2주만 해보시면 속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목이 바싹 마르는 경험 해보셨죠? 그게 바로 알코올이 체액을 빼앗아간 증거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건강한 모습을 오래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술 한 잔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회복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몸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0대 분이 수액치료로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자 예전에 하던 달리기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마른 땅에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삽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라버립니다. 에너지가 이제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달리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또 바닥납니다. 걷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산책은 혈액순환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달리기, 등산, 강도 높은 헬스는 충분히 회복되고 나서 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조금 나아졌다고 커피를 다시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열심히 소금물을 드시고 커피도 끊으시다가 속이 조금 편해지면 다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회복 중에는 커피를 끊거나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는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위에 좋다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배추즙, 알로에, 감초, 각종 영양제, 이것저것 한꺼번에 드시면 위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지금 위가 아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소금물, 국물 음식, 커피와 술 줄이기만 집중하세요. 단순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은 주로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간질액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도 수면 중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시도록 하세요.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아무리 소금물을 드시고 국물을 드셔도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분처럼 오랜 스트레스가 담적병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그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걱정과 불안이 계속 있으면 몸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줄이는 것도 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 몇 달째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소금물만으로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수액으로 간질액을 빠르게 채워주면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수액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마른 몸에 체액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합니다. 담적병,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간질액 부족입니다. 위에 덩어리가 생긴 게 아니고 위 조직이 말라버린 겁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커피와 술이 간질액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3가지, 소금물, 국물 음식, 커피와 술 줄이기. 이것만 2주 꾸준히 해보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위가 불편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몇 년째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소금물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국물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다 보면 몸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위가 불편하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저 내과 전문의 김현우는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우 채널